고려 사람들은 무엇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을까? 글쓴이 김도연. 서울은 흔히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후 600년의 역사만 강조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실 고대 백제의 수도 한성부터 고려시대 부도인 남경, 그리고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이어지는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지금은 2000년 역사 도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 서울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 곳곳에서 2000년의 역사를 느낄 만큼 유적을 마주하고 있다. 암사동 유적에서는 선사시대를,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석촌동과 방이동 고분군에서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광화문으로 나서면 궁궐과 대문 등 많은 유적을 통해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당시 서울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서울은 어땠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시대 서울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당시 남경으로 불렸던 서울은 고려의 수도가 아닌 부도였던 까닭에 고려시대 역사 기록에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유적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영어명 코리아는 당시 고려가 대외무역이 매우 발달해 아라비아까지 국명이 알려진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특히 고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려의 수도가 현재 북한 지역의 개경이다 보니 고려시대 서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멀게 느껴질 것이다. 고려시대의 경제, 특히 상업활동은 크게 국내 상업과 외국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과의 무역은 개경 근처의 예성강 벽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예성강에서 대동강 어귀의 초도를 거쳐 중국의 등주와 산동으로 가는 북선 항로와 예성강에서 흑산도를 거쳐 중국 명주에 도착하는 남선 항로를 이용하는 중국 송나라와의 무역이 가장 활발했다. 고려 쪽의 기록만 살펴도 현종 때부터 중국 남송이 멸망하는 1278년 충렬왕 4년까지 약 260여 년 동안 고려에 온 송나라 상인은 5천여 명이나 되고 횟수도 120여 회에 달했다. 이 외에도 주변 국가인 요나 여진, 일본 등과도 많지는 않지만 사행무역, 민간 상인들의 내방 등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라비아 대식국 상인들이 고려에 와서 무역을 하기도 해 고려시대 외국 무역의 폭이 꽤 넓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라는 국명이 해외에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 상업은 도시상업과 지방상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상업의 경우 개경의 시전이 중심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개경의 시전은 919년, 태조 2년인 919에 처음 개설되었다고 전한다. 이를 전면적으로 믿을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건국 후 오래지 않아 시전이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다. 개경 황성의 동문인 광화문을 기점으로 그 전면이 되는 동쪽으로 뻗은 도로와 남쪽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 도로 좌우에 각각 장랑, 즉 기다란 건물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전자는 관청들이 들어서 있는 거리였고 후자는 이른바 남대가로서 시전구역이었다고 추측된다. 시전에서는 관영 상점들도 있었다. 그중 성종초의 주점과 숙종때의 좌우 주물을 설치했는데 이곳을 통해 고려시대 주조한 금속화폐의 유통을 권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말과 돼지를 사고 파는 마시, 돈시 등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전이 장랑 외곽에도 있었다. 지방상업은 도시상업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못한 듯하다. 주로 비상설인 장시가 발달했으며 이를 순회하며 상업을 하는 행상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간단히 서술했지만 위에서 보듯이 고려의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특히 남경의 상업은 사료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고려시대 사람들의 경제활동, 그 중에서도 상거래 수단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철전의 수조, 우리나라 금속화폐의 시작. 고려사와 고려사전료 등을 보면 996년 성종 15년에 처음으로 철전을 주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회에 금속화폐를 주조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화폐는 996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출토된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철전은 여러 종류 있는데 뒷면에 동국이라고 새겨진 건원중보가 성종 때의 철전으로 추측된다. 출토된 철전 중 무문철전도 있지만 이는 타조된 것으로 보여 성종 때 주조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고 양도 매우 적어 실제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성종은 화폐와 관련한 기초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하여 화폐 유통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는데 983년 성종 2년 10월 주점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가 바로 그것이다. 후대의 숙종이 동전을 주조하면서 취했던 조처와도 매우 비슷한데 주점 등의 설치는 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종은 즉위 직후부터 약 13년 동안 화폐의 유통의 기반을 닦았고 철전을 주조했으며 기존의 물품 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조처로 철전의 유통을 강력하게 관철했다. 그러나 불과 6년 뒤인 1002년 목종 5년 7월에 목종은 풍속을 놀라게 하여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백성의 원망을 일으킨다는 시중 한원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점, 주점, 식미점 등에서만 화폐를 사용하고 백성들이 사사로이 교역하는 것은 종전대로 할 것을 명령하여 철전의 유통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목종이 종전대로 하라고 했던 물품 거래의 매개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철전과 동전을 대신해 화폐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단서들은 각종 사료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쌀과 배로 대표되는 물품 화폐가 그것이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쌀은 일찍부터 교환의 매개체로 쓰였고 운반의 용이성과 가치의 안정성 덕분에 점차 배가 그 역할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여 포화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우리는 이를 흔히 물품 화폐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물품 화폐의 유통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재정적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명목 가치를 지닌 금속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하면 그만큼의 재정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유출 부분을 금속 화폐로 지불해도 이익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상업과 물가 조절 등도 용이해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화폐 제작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성종 때 주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숙종이 금속 화폐의 주조를 재차 시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숙종의 동전 주조와 은병 표인. 성종의 철전 유통 실패 이후 사료에는 금속 화폐에 관련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95년이 지난 1907년 숙종 2년에 관련 기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숙종이 주전관을 세우고 화폐 유통을 명한다는 기사이다. 이후 숙종은 제위 6년 4월에 사람들이 전폐를 사용하는 이점을 알고 편하게 여기니 종묘에 고하라고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동전 주전 정책을 펼쳤다. 철전의 유통과 관련한 기록이 오직 성종 2년의 주점 설치 기사와 성종 15년의 주조 기사뿐인데 비해
동전의 유통과 관련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꽤 많이 등장한다. 이는 숙종의 동전 주조 정책이 오랜 준비를 거쳐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숙종이 동전을 주조한 주된 동기는 국가 재정 확보와 왕권 강화에 있었다. 당시는 거란과 여진 등의 관계에서 위기 상황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인 배경이 필요했을 것이다. 더욱이 숙종은 쿠데타로 즉위하여 왕권 강화에도 매우 신경 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은 송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대각국사 의천의 주전론과 윤관 등 신흥 관료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전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한편 의천으로 대표되는 천태종 세력과 윤관으로 대표되는 신흥 관료의 지지를 얻은 숙종이 기존 법상종 계통의 사원 세력과 문벌귀족 세력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숙종은 주전 정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숙종은 1097년 12월에 주전관을 세우고 동전의 유통을 명한다. 이후 제위 6년인 1101년 4월에는 사람들이 전패를 사용하는 이점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니 종묘에 고할 것을 주청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등 동전의 유통은 성종 때의 철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숙종은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재의 서울 지역인 남경을 활용하기도 했다. 1096년 11월에 김희재는 도선기, 도선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신지비사 등의 책을 빌려 남경의 건설을 주장했다. 문종 때에 세워진 남경은 그 지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이후 숙종 때에 들어와서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던 차에 당시 정치 상황과 숙종의 마음을 파악한 김희재가 풍수지리의 설을 이용하여 남경 재건의 상서를 올린 것이었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김희재의 상소를 받아들여 유명무실했던 남경을 다시 세우고 궁궐을 짓는 등 현재 서울 지역인 남경의 위상을 강화했다. 남경 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추진은 1099년 숙종 4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1101년 남경 개창도감이 설치되고 종묘와 사직에 공사의 개시를 신고했다. 곧이어 남경의 경계가 확정되고 3년 만에 대공사 끝에 궁궐도 완공되었다. 이에 숙종은 신하들과 함께 남경에 행차했다. 이 과정에서 1104년에는 남경에 행차해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관전을 하사하고 주현의 미국으로 주점과 식점을 열어 백성들이 화폐의 이로움을 알게 하여 화폐의 유통을 장려하는 조처를 취했다. 숙종은 이에 앞서 1102년 9월에는 현재 평양 지역인 서경에 행차하여 화폐 유통을 촉진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화폐 장려책은 개경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서경과 남경 두 곳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숙종이 남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화폐 유통 정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유통된 동전은 여러 종류가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 사료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고려시대의 동전은 건원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해동원보, 해동중보, 해동통보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등이 있다. 게다가 해서, 전서 등의 서체, 대형과 소형 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서 약 100여 종이 되었다. 이들 동전의 쓰임새나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동전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이들 동전이 꽤 장기간 주조되고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숙종사 후 예종이 등극하자 또다시 금속화폐 유통에 반대하는 상소들이 이어졌다. 성종의 철전 유통책에 대한 반대가 성종사 후 목종 때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1106년 예종 원년 7월의 교서를 보면 동전 유통에 반대하는 상소에 대한 국왕의 조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목종이 철전의 유통을 거의 전면 철회한 것에 비해 예종은 동전의 유통을 최대한 이어가려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송나라 사신 서긍의 고려 기행문인 고려 도경을 살펴보면 예종의 아들인 1123년 인종 원년에도 주정감의 존재가 확인되고 약을 사고 파는데 전보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동전 주전 사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서긍도 지적했듯이 이외의 상거래에서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기록에서도 동전의 유통 상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동전의 유통도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전 주전 사업이 숙종 때 화폐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숙종은 동전의 주조와 함께 또 다른 상거래 수단을 공인하는 조처를 취했는데 1101년 6월 은병을 표인했다. 당시에는 은이 고액의 상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숙종은 이를 바탕으로 은의 법정 화폐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조가 아니라 표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속 화폐인 동전을 주조하는 조처와 달리 이미 상거래 수단으로 쓰이던 은병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유통시키는 조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때 표인된 은병은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속칭 활구라 불렸다고 한다. 계림유사에 의하면 은병은 은 12냥 반과 동 2냥 반을 합주하여 만들었으며 은 1근의 가치로 유통되었다. 이때 2냥 반만큼의 동과 은의 차액은 공장의 품삯으로 지불되었다. 은 1근은 16냥이다. 은병은 은과 동을 합쳐도 15냥밖에 은병되지 않는다. 곧 은 1냥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은병은 결국 이만큼의 명목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병은 철전이나 동전과 달리 사료 곳곳에서 유통의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 시기도 표인 이후 원간섭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었다. 무신집권기에는 왕과 무신들이 사여품으로 내리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뇌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리고 고려도경의 기록에 의하면 상거래를 할 때 배와 은병만 사용한다고 해서 은병이 고액권으로 계속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282년 충렬왕 8년 6월의 기사에서는 물가의 산정을 은병과 쌀의 대비로 표현하고 있다. 이후 원간섭기에도 은이나 은병으로 물가를 표현한 기사가 등장한다. 철전이나 동전은 이러한 물가 관련 기사가 전혀 없는 데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은병이 오랜 기간 그리고 널리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은병 제도는 원간섭기에 원나라 화폐인 보초가 유입됨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원간섭기에는 원의 하사품 혹은 무역 등을 통해 보초가 유입되었고 원나라에서 보초의 가치 변동 등 여러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고려해도 통보 관철하고자 했다. 그리고 보초의 유입은 반대로 은의 유출과 관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331년 충혜왕은 즉위 후 4월 새롭게 소은병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조처를 취했다. 이는 당시 은의 가치가 크게 올랐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후에도 1356년 공민왕 5년 9월에는 은전을 새로 주조하자는 도당의 건의가 등장하는 등 은을 제도권 안에서 상거래의 수단, 즉 화폐로 쓰고자 하는 논의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원으로의 은 유출 등으로 은가가 폭등해 이러한 논의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고려의 은병과 물품 화폐. 이상으로 고려시대 금속화폐의 유통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철전, 동전과 은병으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금속화폐는 은병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다. 그렇다면 철전과 동전 대신 상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일까?
사료를 찾아보면 쌀과 배가 자주 등장한다. 바로 이들이 고려시대 소액의 상거래 때 교환의 매개체였던 화폐 역할을 한 물품 화폐였다. 목종 때의 철전 유통 반대 상소에서 이어지는 토의도 바로 이러한 물품 화폐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예종 때의 습속이 놀란다고 반대한 이유도 바로 물품 화폐의 유통을 금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당시 고려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의로 가치를 정해준 금속 화폐보다는 시장에서 그 가치대로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이들 물품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금속 화폐를 주조하고 유통하면서 꼭 필요한 화폐 자체의 실물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로써 경제 주체인 일반 백성들이 유통에 의구심을 갖게 하여 물품 화폐를 더 선호하게 한 점이 주요 실패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고액권인 은병은 꾸준히 유통되고 사용되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은 자체가 갖고 있는 실물 가치가 교환에 신용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철전과 동전은 실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유통을 방해했다고 생각된다. 금속 화폐를 대신해 유통된 물품 화폐는 화폐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물품 화폐는 속형 제도나 세금 납부 등 국가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몸값을 지불하는 등 교환 수단의 기능도 잘 드러난다. 이런 점은 국가의 지출로 이어지는 녹봉이 배로 절가되어 지불되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쌀과 배가 물품 자체로서의 가치로 인해 시장에서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점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문종 때 일부 공물을 평포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한 사실이나 각종 공포를 평포로 환산해 납부하게 한 일은 물품 화폐, 그 중에서도 배의 화폐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이런 점은 물품 화폐 중심의 물가 산정 방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물가는 쌀과 배의 교환 비율로 표시되었다. 다만 은병의 표인 이후 은병이나 은이 적극적으로 유통되던 시기에는 은이 중심이 되어 쌀과 배의 교환 비율을 산정하기도 했다. 이 점은 고려시대의 화폐 유통이 단순히 물품 화폐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고려시대의 동전이나 철전의 유통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시의 경제 수준이 자연경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 단계를 자연경제에서 화폐경제로 단선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은병이 고액권으로 유통되었고 소액권으로 철전과 동전은 실패했지만 이를 대신해 물품 화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 말에 물품 화폐 역할을 한 추포, 즉 옷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저급한 직물이 교환의 매개체로 기능한 점은 실물 가치로서 화폐 역할을 하는 물품 화폐의 기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고려시대는 아직 미숙하지만 고대 사회에 비해 시장이 발달하여 교환의 매개체로서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금속 화폐의 유통을 시작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